있습니다. 그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의 거래와 세무회계. 제가 감사를 많이 가다 보면 유상사급 거래, 무상사급 거래에 대해서 궁금한 회사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급 거래는 발주회사가 원재료를 가공회사에 제공하여 가공 후 다시 받는 거래입니다. 원재료를 주고 여기서 예주 가공해서 다시 원재료를 사는 거는데, 유상사급과 무상사급 회계 처리가 다른데, 유상사급은 기본적으로 세액에 교부하는 거고, 무상사급은 세액에 교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급 개념 중에 도급거래가 있는데, 도급이란 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줄 때 도급공사라고 하죠.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일방이라는 게 뭐 시공사,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주고 완성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뭐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이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걸 약정하는 거죠. 사급은 원자재를 사서 공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이 있어요. 유상사급은 발주업체로부터 유상으로 원재를 매입한 후에 가공하여 납품하는 것이고, 무상은 무상으로 원재를 공급하는 거죠. 일단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의 차이는, 유상사급은 판매 형식으로 원재료를 판매해서 다시 그 가공된 제품을 매입하는 거죠. 일단 무상사급은 일단 원재료를 제공할 때 그 판매 형식은 아니고 위탁 가공 형식이고, 가공비만 해당하는 부분만 고려합니다. 자, 유상사급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건 유튜브 블로그에서 한 건데요. 철 구매를 했어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철을 구매해서 이 철을 주는 거죠. 업체한테. 그럼 이 철을 만들어서 철을 구매해서 철을 팔 때 재료비를 파는 거죠. 100원에. 여기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주고 다시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포함해서 200원에 사오는 거죠. 매출 100원, 매입 200원. 근데 매출 매입이 100원, 100원이 동시에 있는 거죠. 보통 유상사급의 경우에는 업체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무상사급은 뭐냐? 동일한 구조인데 아예 철 구매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물건을 팔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 가공비만 받는 거죠. 유상사급, 무상사급 뭐 손익계산서 보면 매출액, 이게 유상사급이에요. 유상사급의 경우에는 재고는 당연히 매출을 했지만 그 재고는 우리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과 매출 원가가 상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유상사급 하는 자동차 경우는 매입과 매출이 상계되고, 네트를 만드는 회사 경우도 가공비만 매출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사급할 때는 대부분 매출이 가대액 이상 될 수가 있어요. 둘 다 100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유상사급 회계처리 기준에서 원재료 소유권 이전 여부 확인하는 거죠. 원재료 소유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매수자가 정확하게 돌아가고, 그 매수자가 반제품 제조용으로 쓰는 경우 원재료 매매착을 구매 등 수수료와 영업외수로 계상하고요. 무상사금은 인가공 수수료만 매출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사금은 가공과 관련된 비용만 그 비용으로 처리하고, 가공 수수료만 매출로 잡죠. 무상사금은 심플해요. 그다음 유상사금 경우는 좀 복잡하죠. 만약 유상사업 중에 원재료 법률적 소유권이 부품 제조회사를 완전히 이전하고 원재료 처분, 제3자에게 매각, 담보 제공 등이 제약이 없어야 되고, 일단 공정 가격으로 매매가 되고, 매매된 원재료에 대해 반환 청구권이 없고, 실질적인 게 추가 가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상사급의 재고는 그 매입업체로 가는 거죠. 다시 그대로 오는 제3자 매각 담보 제공이 없어야 된다. 이 경우에는 그 재고는 우리 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그 무상사업과 동일하게 되는 거고, 유상사업 중에서 이렇게 통제가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재고에 대해서 통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매출로 갈 수 있습니다. 부가세 경우는 유상사업 경우에 이거를 생계 교부를 하고 하는 경우는 생계사 발급에 대해서 신고를 총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공 경우에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생계에 발행해야 되고, 자, 유상사업 회계 처리는 앞에도 말했지만 원재료 매입할 때 원재료 예상 매출금, 매출할 때는 매출이 되죠. 가져올 때는 매입이 되면서 이 매입과 매출이 상기가 되겠죠. 무상사업 회계 처리는 이제 뭐 심플하죠. 그다음에 유상상급, 무상사업 세무 차이점은 유상상급 원재료 매입과 안제품 매출 모두 인식하죠. 이게 이제 인식한다는 게 자체가 이게 소유권이 정확하게 이전하고 그 매입액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상사업과 동일하게 해치를 해야 돼요. 뒤에 그 금감원 질의에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 가집행과 원재료 가격 포함하고 범위소득 계산 시 총액으로 수익금액 인식하고 가공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세 가집행 전에 원재료 가격 미포함하고 법인세 소득세 계산 시 가공 수수료만 수익금을 계산하죠. 자, 사급거래에 대한 관련 주요 질의의 신에 보면 경제적 실질과 형식이 다를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거고, 자동차 부품의 제조회사 경우 유상사급 원재료는 판매 계약과 계획과 경험률에 따라 재고자 인식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금감원은 2004 19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유용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않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거래가 동일하다 이거죠. 효용과 유익이 넘어갔을 경우는 이 경우는 뭐 그쪽 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무상사업과 같죠. 사고거래 회계처림이 유효사항인데 거래 실질을 파악하죠. 계약서상 형식보다는 거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여 회계 처리해야 되고,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유용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지 확인하고 회계 처리는 일관성 있게 해야 되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유상, 무상 사고거래에 대해서 회계 정책과 금액을 주소로 공시해야 됩니다. 사건거래 세무 처리는 부가세는 그대로 신고하면 되고 법인세 할 때는 매입과 매출을 상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 기준에 따라서. 그러나 진짜 유상사급거래다. 재고에 대한 유용과 효익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뭐 상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 적절한 세금계산을 발행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 처리를 하겠죠. 세법의 관련 기준 정확하게 이해하고. 만약 유상사업거래가 되면 면세사업자 경우는 잘못되면 예주가공비로 해서 면세 물품을 주고 가공해서 매입하는 꼴이 되면 잘못되면 이 부분은 부가세 가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유상사업과 무상사업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자, 유상사업은 무상사업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재고에 대한 유용과 효익이 매입자에게 같고 재고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매각할 수 있다. 담보도 잡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입과 매출을 상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금감원 질의해신 하는 것처럼 대부분 회사에서 하는 거는 유상사업이 무상사업과 동일하게 되고 그 재고는 우리 재고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유상사업과 무상사업에 대해서 차이와 회계 처리, 기업의 기준서에서는 상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리해 봤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 부탁드립니다.